안녕하십니까. 한마음 토크 진행을 맡은 광주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이현주입니다. 저희 한마음 토크는 지역 주민의 다양한 고민과 생각을 전문가들과 함께 나누며 고민을 털어내고 편안한 마음을 찾아가 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19로 지친 정신건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정신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고민, 어려움을 사연으로 보내주셨는데요. 보내주신 다양한 고민과 궁금증을 함께 나눠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주의 성요한 수도의 법인 이사장 고상열 리카르도 수사님이십니다. 고상열 수사입니다. 네, 다음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광주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센터장이신 신만식 센터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신만식입니다. 오늘 한마음 토크를 위해 시간 내주신 두 분 모두 감사드리고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19로 지친 내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만나기 앞서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상황을 처음 겪었지 않습니까? 다들 처음에 코로나19가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었는데요. 요새 보니까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이 사용될 만큼 우리 생활의 많은 모습이 변했는데 혹시 두 분은 코로나19와 함께한 21년 좀 전과 비교했을 때 좀 달라진 게 혹시 있을까요? 우리 수사님 어떠신가요? 이제 제가 수도자니까 수도자로서 또 수도의 어떤 책임자로서 여행할 그 필요성이라든지 또 수도회가 운영하고 있는 여러 사도직 센터들을 이렇게 방문해야 하는 필요성들이 있는데 현재 이 상황들에서 그 방문하기가 좀 쉽지 않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적 모임은 아니지만 뭔가 누군가와 만나는 것을 또 방문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되고 또 중요한 저희가 또 수도에서 역할이 있어서 사실 1년에 한 2차례는 로마에도 좀 가야 되고 또 일본도 가야 되고 또 중국도 또 필리핀도 베트남이나 이렇게 조금은 가봐야 할 곳이 많은데 전혀 이제 그런 걸 가지 못하니까 답답한 마음도 있고 이런 것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런 형식처럼 줌이라든지 다른 화상으로 회의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새로운 변화라면 변화일 것 같고 그러다니 자연스럽게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사라져가는 것이 안타깝고 때로는 분명 사적 모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이 조심스러워지는 혹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불안감들이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일상 속에서 그래도 적어도 몇 번은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 큰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요새는 사람 만나는 것도 조심스럽고 하니까요. 네,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싶을 때 이제 잘 못 본다는 그런 게 안타까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센터장님 의료 현장에서 전과 조금 비교해 봤을 때 달라진 게 가장 큰 게 어떤 게 달라졌을까요?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수사님도 말씀하듯이 모든 것이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했던 부분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되고 또 전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내원하는 환자 수도 좀 더 적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코로나가 장기화되니까 또 불안해서 우울해서 좀 더 찾아오는 분들이 있고 다만 전체적인 부분들은 병원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삶의 모습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사연을 통해 우리 지역 주민분들은 21년 한 해를 지내며 어떤 영향을 받으셨는지 또 어떤 고민이 있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익명으로 보내주셨고요. 2021년도 3개월밖에 남지 않았네요. 코로나19 상황이 끝날 듯 끝나지 않고 지속되어 무기력하게 점점 지쳐가는 것 같아요. 올해 초에만 해도 백신 접종하면 금방 사회가 회복될 것 같았는데 너무 막막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계속 이렇게 무기력하게 지내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라고 사연 주셨네요. 네, 글만 읽어도 코로나19로 많이 지쳐있는 게 좀 느껴지는 사연입니다. 네, 비슷한 두 번째 사연인데요. 미화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부모님 말 잘 듣던 딸이 사춘기가 오면서 대화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요즘 화가 많이 나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인내심으로 참고 있어요. 끝이 있긴 할까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주민 모두가 좀 지쳐 있는다는 어떤 그런 느낌을 많이들 받으신 것 같아요. 저희도 코로나19로 심리 지원 전화를 드리다 보면은 자가격리자분들께서 좀 지겹다, 지친다, 이게 끝이 안 보인다 등의 표현을 많이 듣곤 하는데, 주민분들도 그렇고 일선에서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보는 의료진, 또 담당 공무원들도 소진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움, 마음의 소진에 대해 센터장님께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소진이란 것은 뭐 영어로 번아웃 신드롬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소진의 가장 큰 이유는 돌보면서 끝이 잘 안 보이고 또 의료 현장에서도 잘 좋아지지 않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될 때 지쳐가는 마음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 특히 더 그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서로 책임을 좀 나눠서 갖는 거죠. 그런 게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팀 어프로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팀 접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 지쳐가기 때문에 서로 짐을 나누고 가기도 하고, 한 사람이 책임지기면 너무 힘들죠. 그런 것을 나눠가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죠. 방법 중. 예. 네, 다 같이 힘들 때 힘든 일을 조금 나눠서 분담하는 팀 어프로치에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수사님께서는 이런 지쳐있는 마음을 좀 달래기 위한, 어떤 소진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이제 센터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이제 저희 경우에는 제가 수도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살아가는 생활 양식이 일반 다른 분들하고는 특수한 형태의 삶이기 때문에 조금은 그냥 제 삶에 비추어서 그 이야기를 해본다면, 소진을 예방하거나 소진에 내가 빠졌을 때 저의 경우에 가장 필요한 부분은 자기 돌봄의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소진이라는 것이 어디서 오느냐로 봤을 때,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내가 하고 있는 직무와 관련돼서, 업무와 관련돼서, 또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또는 내 가정 안에서, 또는 내가 하는 사회활동 안에서 받는 어려움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닌 그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업무의 과중함, 부담감, 긴장,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자기를 돌보는, 또 자기에게 힘을 주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하루에 한 번, 뭐 주간 계획에 따라 가지고 돌아보는, 이렇게 힘을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경청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와 얘기하고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지금 그분이 어떤 감정인지 어떤 생각인지 좀 헤아려서, 아, 지금 이러시군요, 아, 이런 것 때문에 서글프시군요 라고 우리가 경청을 해주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그러면 자기한테도 한 번 하는 거죠. 아, 리카르도 이런 일이 부담이 되니 조금 마음이 지치지, 조금 잠시 좀 쉬어볼까? 이렇게 자기를 돌봐주는 것도 좀 소진을 예방하면서 또 혹시 내가 그런 상태에 빠졌을 때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하나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현재 자기 상황을 인식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점심 먹고 지나서 그럴 때 저는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눈을 감고 잠깐 뭐 3, 4분 호흡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 사무실 옆에 있는 성당에 가서 5분, 10분 묵상을 하면서 본다든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제 사무실 옆에 지금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나와 무관한 일이거든요. 가서 한 5분, 10분 이렇게 보고 있다 보면 뭔가 마음이 정리되는 그런 그 생각들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개운해질 때 그때 와서 내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일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좀 자기를 좀 배려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소진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일단 생각처럼 우리가 남의 말은 잘 들어주지만 자기 자신에게 귀 기울여서 말을 들어본 적은 저도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일단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이제 먹고 싶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마음을 귀 기울여 들어보고 그 안에서 좀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소진을 예방하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와 보내는 온전한 시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사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최근 무슨 활동을 해도 지루하다는 생각이 자주 들어요. 다른 사람들의 SNS를 보면 여기저기 놀러 간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잘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 난 왜 이러고 있나 라는 느낌까지 들어요. 미래에 대해 생각하면 답답함부터 떠오르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막막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또 익명으로 주신 네 번째 사연은 코로나19라는 핑계로 무언가를 이루어내지 못한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나는 무엇을 했나 떠올려보면 딱히 뭐가 없는 것 같아요. 남들처럼 코인이나 주식이라도 해야 하나 고민도 되고 앞으로의 미래가 막막하고 조급함이 생겨요. 저만 조급하고 불안한 건지 아니면 남들도 다 그런 건지 제 정신건강 괜찮은 건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특히 요새 코로나 이전 이후로 해가지고 이제 코인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것에서 등락폭이 많이 심하다 보니까 옛날에 이제 벼락부자 그리고 요새는 뭐 벼락거지 이런 말들이 이제 하는 것처럼 이제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남과 자꾸 자기를 비교하게 되면서 오는 그런 답답함, 불안감,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 센터장님 혹시 이런 불안감이 엄습해 올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일 첫째는 그런 불안감이 나만 겪는 게 아니라 대다수 다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안의 정도는 내가 다른 것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니까 첫째로는 그 불안이 느껴졌을 때 주로 밖에서 에너지를 쓰는 것을 우리 수사님이 얘기한 대로 자기를 좀 보는 시간들을 하면 훨씬 더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주식이나 코인이나 또 뭐 지금 일자리나 주택이나 이런 부분에서 청소년들이 특히 청년들 특히 여성분들이 훨씬 어려워하면서 힘든 일인데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우선 이런 힘든 부분들을 조금 더 얘기한 대로 들여다보고 과하지 않는 자기 자신들을 보면서 좀 더 미래를 자기가 어떻게 설계하게 10년 후에는 내가 어떤 모습일까?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간들을 좀 더 가져야겠죠. 자기만의 시간들을 좀 가져야 되고 필요하면 책도 좀 읽고 또 내지는 누군가를 또 전화라든가 이렇게 해서 좀 만나면서 그런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년들이 요새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연도 청년의 사연인데요. 혜린님 사연입니다. 대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입니다. 저는 공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1학년 때는 누구보다 열심히 했지만 그렇게 한 것에 비해 다른 친구들보다 성적이 많이 적게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슬럼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빠져나오기가 어려웠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다시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만 어떻게 했었는지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를 잘 모르겠고 자꾸 잡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같은 학교 친구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만 허우적대고 있는 것을 보면 참 한심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곧 있으면 이제 추석도 오고 1년이 얼마 남지 않은 이런 시점이 되면 한 해 동안 이뤄놓은 것이 많이 없다는 그런 불안감, 그런 막막함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급함과 불안감 때문에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지시는데요. 특히 요새 사회 경제적 원인으로도 대학생 등의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표현하시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건강과 관련된 불안 염려들도 많이들 가지고 계시는데요. 혹시 우리 수사님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한 이런 건강과 관련된 염려, 혹시 나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 자꾸 이런 불안감이 든다면 어떤 식으로 이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좀 좋을까요? 뭐 사실 저희가 살아가는 양식이 많은 활동을 하고 돌아다니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 그 예방을 위해서 조심스러워 하는 편이라 크게 이렇게 불안감을 느끼진 않는데, 근데 혹시 나 때문에, 그렇죠, 어쩔 수 없죠. 이제 직책이 있어서 이곳을 조금 더 센터들을 방문하거나 저희 수산 사는 공동체를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혹시 나로 인해서 하는 이제 그런 조심스러움이 있고, 거기에 따른 어떤 불안감도 있고, 때에 따라 실제로 방문하다 보면 요즘 같은 시기에 이렇게 좀 다니면 돼 하고, 같은 식구지만 또 경계 눈치를 바라보는 것들을 이렇게 지각하게 되면 좀 서운하기도 하잖아요. 이럴 때 자기 불안감을 조금 더 낮추는 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자기 관찰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그러다 보면 지금 내가 이 시기에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뭐가 있을지를 한번 머릿속으로 아니면 종이에 그려본 후에, 우리가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고 지금 바로 해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 우선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집중을 하고, 조금은 시간을 미뤄도 되겠다는 것을 미뤄놓은 상태에서, 이제 그러다 보면 어떤 시간의 여유, 마음의 여유가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막연하게 갖는 어떤 불안감이나 두려움들이 조금은 스스로 좀 낮아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막연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조금 우리가 직접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 명료화를 시켜보고, 거기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매기다 보면은 이게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안감을 조금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찾아보라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사연들도 우리 건강과 관련된 사연들인데요. 5번째 사연은 딸기공주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주말 부부의 초등학생 딸이 있어요. 갑작스레 서울에서 일하는 신랑의 입원 소식. 건강 많은 자부하며 살아왔었는데 간이 좋지 않아 치료하며 경과를 지켜보자 하네요. 코로나로 병원에서는 출입도 못하게 하니 불안하고 걱정이 큽니다. 곁에서 간병도 할 수 없는 코로나가 정말 야속하네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고요. 자영님께서도 비슷한 건강과 관련된 고민입니다. 최근 고지혈증을 진단받으셨다고 하시네요. 코로나19로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건강에 어려움이 생기면 더욱 우울감과 걱정이 많아질 텐데요. 종식 자체를 기대할 수 없는 코로나로 인해 일상이 좀 무너진 느낌이고, 걱정과 불안으로 가끔은 공황이 오는 느낌까지 듭니다. 저 혼자만 힘든 건 아니지만 계속되는 불안과 건강 걱정에 힘이 많이 듭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앞에서부터 계속 조급함과 불안감에 대한 내용들의 사연들이 많이 접수가 됐는데요. 혹시 센터장님께서는 어떨 때 좀 불안감을 느끼신가요? 제일 불안감을 느낄 때, 이렇게 가지 말아야 될 때, 사람들이 많은 곳을 제가 갔다 온다든가, 그러면 굉장히 불안하죠. 또 마스크를 써야 된다든가, 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왠지 마스크를 벗었다든가. 그래서 제일 불안감은 해야 될 일을 안 할 때 좀 불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런 부분이 드러날까 상당히 두렵고요. 그래서 되게 코로나로 인해서 제 건강이 좀 더 좋아진 점은 가능한 제가 걷습니다. 그래서 출근도 가능한 지하철을 타고 걸어서 10분 내지는 20분 타고 또 10분 정도 걷고, 그리고 퇴근할 때는 가능한 30분이 됐든 더 많은 걸음을 하면서 걷는 것과 함께 숨 쉬는 것에 좀 더 집중하고 만족하면서, 실질적으로 코로나로 맞아서 저의 체중은 좀 더 예전 모습으로 들어와서 훨씬 더 좋은데,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더 걷기를 권장하고 있고, 자기가 숨 쉬는 부분들이 얼마나 감사하는 일인지, 숨 쉴 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인데 자기가 숨 쉬고 살아가겠다는 것을 잘 못 느껴서 좀 더 힘든 것 같아요. 또 그러고 불안한 것은 자기가 숨을 못 쉴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가끔은 복식호흡이나 이런 호흡을 좀 더 배워가지고 그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복식호흡과 걷기를 통해 스스로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이렇게 불안감이라는 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상 느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불안감이 나왔다가 없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계속 하루 이틀 계속 일주일 내내 이렇게 유지가 된다면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큰 것은 자기가 하고 있는 생활에 방해를 받는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가 잘 안 된다든가, 지속되면서 또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이 잘 안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1차적으로 아무튼 상담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전문가를 좀 찾고, 그 외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전 단계에서는 혹시 치료 목적 이전에 상담을 할 수 있는 이런 분들하고 누구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 기준은 자기 생활이 무너지냐 안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부분에서 지금 대화를 하고 또 간호를 해야 되는데 얼굴을 보고 간호를 할 수 없는 이런 불안감, 그런 점들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하고 상대에게 맡길 수 있는 것들을 좀 구별하면 좋은데, 어느 날 살다 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도 또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남편분의 건강은 일단 병원에 맡겨야 되고,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 부분을 받아들이면서 아이하고 함께 있어야 되고요. 그 전에 얘기했던 아이하고도 마찬가지죠. 가능한 틈을 나면은 아이를 돌보는 데 있어서도 시간을 갖고 조금 더 좀 한가한 시간에 아이와 데리고 둘이 손잡고 좀 걸고, 놀이터에도 너무 많은 시간 말고 조금 더 사람들이 없는 8시나 9시경에 잠시 손잡고 나온다든가, 이러면서 틈새를 이용해서 아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고, 때로는 누군가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7번째 예진님 사연입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걱정이 많아요. 가장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며 그 상황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생각을 멈추기가 쉽지 않아요. 극복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어서 익명으로 보내주신 8번째 사연입니다. SNS에서 저의 일상은 자랑하기 위한 과시용 모습으로 꾸며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인데, 실제 저는 그와 같지 않아서 자괴감이 들 때가 많아요. 자꾸 꾸며진 삶을 동경하게 되고, 진짜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행복한지, 저는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궁금합니다. 남들은 편안함과 진짜 행복을 어떻게 찾고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들어보고 싶어서 사연 남깁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분들이 느낀 불안감에 대해서 이제 사연을 많이 들었었는데요. 지금 이분은 우리가 정말 편안하다, 행복하다, 어떤 감정, 이런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연은 질문 주셨습니다. 광고장님, 혹시 편안함, 행복감, 자기만족을 느끼는 방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이제 사연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론 좀 더 우리 센터장님이 이 불안 거 중에 대해서는 더 의학적으로 깊이 설명하실 수는 있지만, 일단 분명한 건 내가 불안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근거가 있잖아요. 아까 사회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코로나 상황은 누구나 인식하는 어떤 내 생명과 관련되어 있고, 또 어떤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도 혹시라고 하는 그런, 또 우리 가족 중에 뭐 이런 것들은 분명히 실체가 있는 그런 현상에서 오는 불안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쩌면 그 불안감이 나를 더 좀 조심스럽게 하고, 그럼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내가 뭘 해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뭐 저의 경우에는 우리가 좀 소확행이라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조금 자유롭고 뭔가 즐겁게 해서 우선 하고 있는 거 몇 가지가 있는데, 물론 저희가 수도자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저희들은 공동 생활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뭐 묵상하고 기도하고 밥 먹고 일하고 뭐 이런 그런 공동 생활 계획이 있고, 또 그걸 토대로 내가 하루하루를 또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갖고 있는 개인 생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 자체가 나를 조금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 자체로.
왜냐면 그 시간에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도 있고 기도하는 시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개인 시간에 조금 하는 것은 수도자로서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성당에 가서 나름대로는 하느님과 내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안정감, 또 따뜻함, 또 어떤 위로받는 그 느낌들이 있죠. 그런 걸 통해서 내 행복을 누려볼 수가 있고, 기타 다른 활동으로 제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건 첫 번째는 텃밭 가꾸기예요. 제가 한 80평 정도 그 텃밭을 하고 있는데 남을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거든요. 뭔가를 가꾸고 또 수확하고 하는 그 과정들이 더군다나 그게 제가 먹기 위해서가 아니고 저희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장애인 시설에 어떻게 보면 그 농약 안 치고 뭐 거름을 키운다든지 하는 그런 농법 있잖아요. 거기 가깝게 키워서 우리 식구들이 먹을 수 있는 걸 본다는 것이 그게 자체가 하나의 즐거움이고 행복이고, 또 우리 센터장님도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저도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웬만한 거리는 그냥 걸어갑니다. 대중교통 이용하지 않고. 하루에 철칙으로 지키고 있는 게 1시간 반에서 2시간 걷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침 시간, 저녁 시간 이후에 또 마침 제가 서울에 살고 있는 수도원이 공원이 있고 또 바른 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을 하는데 여기서 조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불안하고 또 안정감이 떨어지고 꼭 불행까지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불행하다 느낀다면 분명히 주변에는 행복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과 나의 차이점은 뭔지를 한번 좀 냉철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다. 나를 위해서.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는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불안하거나 우울하면 이 감정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참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실제 듣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고. 그런데 움직이지 않으면 저는 답은 없다고 봐요. 그 이상의 것은 어떻게 보면 전문가가 도움을 받아야 할 부분인 것 같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일단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거기에 따라오는 행동들이 없기 때문에 어떤 기분의 변화라든지 감정의 변화라든지 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도 가끔은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그냥 침대에서 쉬고 싶고 그냥 넘어가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한번 아차 하는 마음을 제 스스로 인식을 시키고 피곤하지만 억지로라도 그냥 밖에 나갑니다. 밖에 나가면 그부터는 자동으로 발이 움직여요. 그리고 거기 30분 이상 지속이 되면 내가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정리해야지 하고 목적을 가지고 나갔지만 그냥 제가 걷고 있어요. 그런 과정이 단순하지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내 감정이나 정서 상태를 못 느껴요. 그냥 무의식으로 가는 거니까. 근데 그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끝나고 내 방에 왔을 때 그때 몰려오죠. 긍정적인 감정들이. 내 자신이 뿌듯하고 대견하고 이렇게 스스로 그 자기를 또 칭찬해요. 그래 대단하다. 나가기 귀찮았지만 나가보니까 기분 좋지. 뭐 마음이 좀 전환이 되지. 이렇게 조금 더 자기를 격려하면서 활동을, 그래서 움직이는 게 저는 중요하다. 만약 생각만 가지고 계속 나는 우울해, 좀 불안해라고 하는데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고 그 상황에서 뭔가를 움직여 본다는 게 어렵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나를 위해서 내가 이 상황을 전환시키고 싶다면 방법은 2가지잖아요. 내 스스로 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내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내 자존감을 높이고 특히나 내 선택이기 때문에 그 행위 때는 느끼지 못하는 긍정적인 정서들이 그 행위를 마쳤을 때 어떻게 보면 제 경우로 보면 물밀듯 밀려오는 거예요. 그 즐거움이, 그 행복감이 그 행동을 이렇게 반복하게 하는 거거든요. 앞에도 제가 잠깐 그 텃밭 얘기를 했는데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물론 저쪽에서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내가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나? 이런 생각 가지면서. 근데 어쩔 수 없이 누군가 하긴 해야 돼, 이걸. 제가 하겠다고 만들어 놓고 제가 하는 밭이라 누구한테 맡길 수도 없어요. 그럴 때 그냥 한번 호미 놓고 좀 물 한 잔 마시고 사람하고 멍 좀 보고 있다가 조금 기운 나면 그래, 여기까지만 목표를 정해요. 그리고 오늘 욕심 부리지 말고 이거 하나만 그냥 마치고 쉬거나 좀 다른 일을 하자라고 저하고 조금은 그 협의를 하죠. 나름대로 타협을 하거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다 보면 조금 본인이 그 뿌듯한 만족감들이 있어요.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해보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지만 그래서 꼭 한번 움직여 보셔라. 어떤 상황에서든. 그러다 보면 스스로가 내가 무엇을 할 때 즐거운지. 왜냐하면 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텃밭은 저에게 맞는 어떻게 보면 즐거운 취미 활동인 거고, 어떤 분은 그게 자전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산책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낚시일 수도 있고, 좀 말이 길긴 하지만 한때는 제가 그걸 많이 했어요. 좀 기분이 처지거나 답답하면 제 사무실에 이렇게 선물 받은 난들이 있죠. 난들을 녹차를 마시고 난 다음에 녹차 찌꺼기가 나오잖아요. 그걸 면에다가 싸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난의 줄기 하나를 하나씩 닦아요. 이 상태가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조금은 내가 어떤 불안했던 마음, 또 답답했던 마음에서 뭔가는 벗어나요. 그리고 이 불안이나 답답함은 그냥 오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 내가 답답할 만한, 불안할 만한 뭔가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일에 대한 부담감이라든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캐치해가는 것인지, 하여튼 뭔가가 내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이 내 감정을 이렇게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내 스스로 이 분위기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뭘 하면 도움이 되지? 쉽게 하고 당장 할 수 있고 맘만 먹으면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지? 아주 단순한 것들을 목록을 만들어 놓은 것도, 물론 어떤 분은 써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머릿속에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학교로 난을 뭐 닦아요? 아니면 좀 여유롭게 녹차라든지 바로 먹을 수 있으면서도 뭔가 해야 하는 행위. 녹차는 그냥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물을 끓여야 되고 닭이를 씻어야 되고 닭이를 따뜻하게 온기 있게 관리를 해야 되고 그 상태에 조금 기다려야 되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온도가 있으니까 천천히 마셔야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함께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온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기서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면 저도 모르게 제가 고민하고 있던 거 저를 조금 어렵게 했던 감정들에서 벗어나서 이쪽으로 옮겨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활동들이 힘이 되어서 내가 조금 더 어려워했던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다라고 할 수 있는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는데 또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행복을 찾기 위해서 이제 바깥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과 거기에서 오는 성취감을 맛보라는 이제 쭉 감사한 말씀이셨습니다. 혹시 그러면 센터장님께서는 어떨 때 행복하다라는 감정을 느끼시나요? 우리 수사님이 말씀한 대로 처음에 우리 정신건강에서는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아까 같이 좀 맛있는 물을 마신다든가 따뜻한 차나 다른 부분들을 좀 한다든가 일부는 술을 먹는다든가 커피를 먹는다든가 이런 입에다 주는 또 적당한 음식을 먹으면서 만족을 해주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더 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을 좀 더 맑은 하늘을 보거나 또 내지는 좋은 그림을 보거나 이 자연을 항상 보면서 느끼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반복해서 가끔 얘기하지만 귀에 듣는 소리들을 하는 좀 더 좋은 음악 소리라든가 내지는 자연의 소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들으면서 행복할 수 있고 또 좋은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행복감이죠. 그 다음에 좋은 사람하고 끼얹는다든가 서로 어울려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생물학적으로 항상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고
그의 심리적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부분들은 내가 어느 정도 나의 불안이 있을 때, 내가 또 걱정이 됐을 때 어느 정도 과학적인 근거를 가진다든가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 또 나의 한계를 보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칠 수 있어, 여기까지 끝낼 수 있어, 내년에 여기까지 끝내고 또 덜 되더라도 다음에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하고, 또 마찬가지 숨을 쉬는 부분들은 심리적인 것하고 몸에서 하는 것들이 좀 더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복식을 하면서 자기의 호흡을 보면서 자기의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대부분 사람들이 아까 같이 학교라든가 성적이라든가 돈이라든가 또 집이라든가 차라든가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불편하지만은 자기 목표를 성취해 놓고 거기에 가면은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수사님이 계시는데 영적인 부분은 좀 더 다릅니다. 밖에서 보이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많이 하는 방법들은 남이 보이지 않고 결과가 없을 때 내가 하는 행동인데, 예를 들자면 남들이 다 건너는데 조용히 횡단보도를 지켜가면서 지키고 있다든가, 굉장히 바쁜 시간 중인데 차를 끼어들기 하려고 할 때 살짝 끼워준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데 내가 어떤 상대를 위해서 했을 때 그때 오는 만족감. 그래서 보일 때는 이미 좀 더 다른 개념이고, 그게 또 많이 영적인 부분에서 하는 부분은 내가 누군가 나 자신이 잘못된 게 또 바라보면서 나 자신도 용서해주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기회, 이런 부분들이 좀 함께 어울려지면 좀 더 만족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네, 먹는 즐거움과 보는 즐거움, 듣는 즐거움, 여러 가지 감각적인 즐거움과 어떤 인류애적인 사랑과 관련된, 나눔과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벌써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다 되었네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통해 함께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연으로 또 댓글로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귀한 시간 내어주신 두 분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수사님 오늘 어떠셨나요? 충분하게 그 질문에 요지에 맞게끔 조리 있게 좀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은데 언뜻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쉽고, 마지막으로 좀 나누고 싶은 건 이럴 때일수록 그 일하는 뇌를 조금 쉬어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쉰다고 하면서 이렇게 컴퓨터 보잖아요. 쉰다고 하면서 그 핸드폰, 스마트폰 보잖아요. 사실 이게 다 일하는 뇌를 작동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쉬는데 쉬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오른쪽 뇌를 이렇게 정서적인 뇌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조금 해보신다면, 저희가 오늘 비록 그 많은 질문들에 충실한 답변이 안 될 수는 있지만 각자가 질문들에 맞는 어떤 자기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데 또 하나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닐까 싶어서 마무리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센터장님 오늘 혹시 어떠셨나요? 항상 좀 반복되고 불안이 오는 것 자체가 늘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이 코로나도 12월 말이면, 올 말이면 또 내년까지 가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틈틈이 끝이 지어지고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런 기후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응답하라 하는 부분들이니까, 특히 이산화탄소 발생률을 좀 적게 할 수 있는 이런 운동들, 적게 아무튼 자동차도 타고 걷고 또 활동하고, 또 우리가 쓰는 전기라든가 흔히 쓰는 종이라든가 이런 일회용품도 좀 더 이 기회에 전략하면서 이 기후와 함께 코로나와 함께 좀 더 큰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한 한마음 토크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하려 합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한마음 토크는 지역 주민의 다양한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들을 전문가 선생님들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이니까요. 내년에도 저희 한마음 토크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연이 선정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도 준비되어 있으니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한마음 토크 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